네, 최순실에게 내가 글을 좀 써줬다. 그랬더니 그것이 대통령 연설문에 척척 포함되더라. 바로 이렇게 말한 사람 차은택 씨였습니다. 또 하나, 내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차관은 최순실 씨의 수행비서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자, 관련된 얘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나왔습니다. 고영태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있었던 양상 저희가 준비한 거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바뀌어갈 때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를 넘기는지. 그러면 그 태블릿 PC는 고영태 정연이 준 거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이 하나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잖아요. 이거 최순실 내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잘 못 다룬다고 옆에서 본 사람 얘기하는 거군요. 예. 뭐 다루지는 못하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보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추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태블릿 PC에 예를 들어 자료를 저장하고 뭐 이메일로 온 것을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뭐 USB에 있는 걸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만약에 거기다가 자료를 저장해서 갖다 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최순실 씨의 뭐 글쎄요 뭐 그런 컴퓨터 다루는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좀 어리석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뭐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정농단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연설문 고치고 정책이나 인사에 두루두루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개입을 했는데 태블릿 PC를 전혀 못 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켜고 피고 조절하고 사진 받고 하는 정도는요, 요즘 초등학생 정도는 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보면은 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청강생이지만. 네. 그리고 또 독일 같은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네. 이 정도 되면요, 기본은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최순실 시시콜콜한 걸 다 심부림시키지 않습니까? 네. 일일이 말이죠,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시키되 기본적인 것들은 보는 정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능숙하게 다루지는 않다라는 말을 모른다라는 부분은 약간 와전됐다고 보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태블릿 PC라는 게 뭐 그냥 일반 PC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PC를 다룰 줄 안다면은 태블릿 PC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텐데요. 뭐 60살이라고 하는데 최순실씨가 60살이면 지금 아주 고령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7, 80대까지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때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를 사용할 줄 안다면 당연히 태블릿 PC도 사용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순실 씨 생일 때 저 태블릿 PC 줬다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쓰면 태블릿 PC 쓰는 건데 사실은 저 동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영태 씨는 자기가 안 줬다고 하지만 고영태 씨가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제일 먼저 가져갔어요.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그리고 또 연설문 쓰는 거를 좋아한다. 오늘은 그 좋아한다는 말을 안 했고 쓰는 건 맞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태블릿 PC 안에 연설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영태 씨가 그 태블릿 PC 존재를 알아서 아마 언론에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당신이 제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뭐 요즘엔 하도 확인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나와야 좀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오늘 역시 얘기했던 것이 연설문 과연 최순실 씨가 대통령 거 연설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것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단어 사용 역량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의 연설문 글쎄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최순실 씨 PC에서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봤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장면 또 소개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저라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설문을 고쳤겠느냐. 그와 관련된 비선 모임이 있다. 이런 것이 그런 모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문화 창조나 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어느 날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설문을 보고 고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차은택 씨의 경우에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연설문에 그게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건 네. 청문회 의원들이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됐느냐고 물었어야죠. 네. 그래야 저희들이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연설문이 정말 좋은 내용이었는지. 그런데 오늘 그게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차은택 씨는 답변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이 네. 그런 분의 아이디어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전부 최순실 씨를 거쳐서 네. 갔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죠. 예. 네,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행사했는데 그만한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 줄 좀 줘봐. 그럼 몇 문장 주니까 툭 다 연설문에 들어가더라. 차은택 씨가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문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최종 과정에 마무리 과정에 적용이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근데 사실이에요. 우선 아무튼 청와대에서 저도 근무할 때 대통령 연설문에 네. 직접적으로 개입을 고친다 네. 하면 그 실세 서열에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그 고영태 씨 말 들어보면 앞뒤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네. 네. 본인은 최순실 씨가 컴퓨터 패블릿을 아마 네. 다루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컴퓨터를 보니까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최순실이 그걸 필 때, 고칠 때 봤다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거를 본인이 직접 열어서 봤다는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설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컴퓨터를 선물로 줬다면 그건 두 사람의 어떤 특별한 관계로 네.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었다는 부분은 일부러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는 부분은 일부러 얘기하지 않나라는 그런 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요. 과연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입는 옷과 관련해서 고영태 씨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가방은 한 3, 40개 만들어 드렸고 옷도 한 100벌 가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개합니다. 빌로밀로 네. 가방업체 사장이었죠. 네. 대통령께서 이 빌로밀로 가방을 참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죠? 확인하신 적 있죠? 네. 대통령께 이 가방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한 두 개씩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받아가. 시가를 어떻게 먹인 적이 없어서요. 그냥 대충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한 3, 40개.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드리면 가져갔습니까?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다 최순실 비슷비슷한 씨가 옷이지만. 전달을 지시했고요.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은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네네. 나중에 악어도 이제 독일 갈 때는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맞춰서 네. 그 돈은 받았습니까? 네. 오스트리치 가방은 얼마고 악어 가방은 얼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건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썼습니다. 결국 타조 가방은 한 120만 원, 악어 가죽 가방은 280만 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네, 상당히 고급
가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청문회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손혜원 의원이 상당히 그 고영태 씨를 추켜 세웠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네. 고영태 씨의 덕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고영태 씨가 자신이 아는 거, 가방을 만들어줬다거나 네. 옷을 만들어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네.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 그러니까 뭐 같이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 저 메이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어서 네. 한때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고영태라는 사람이 만든 가방이었던 게 드러났고요. 오늘 또 처음 드러난 것이 무려 3, 40개였다. 네. 뭐 가격은 대략 5, 60만 원대였다라는 네. 것이 있었고 옷도 100벌 정도 만들어줬다. 그 가격도 오늘 밝혀진 게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계속 청와대 질문을 했거든요. 임기 초에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디 제품입니까? 물었을 때 청와대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공개하게 되면 너무 시장에 교란이 오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아마 그 제품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옛날에 대통령이 그 시장에 방문해서 네. 종이 지갑을 하나 쓴 그랬었죠. 적이 있는데 그 종이 지갑이 이제 사진에 나오고 하니까 네.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청와대가 뭐 굳이 제품을 밝히긴 어려웠지만 사실 오늘 청문위원들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은 받았느냐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돈은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줬을 겁니다. 그렇죠. 최순실 씨가 내게 그러면- 옷값, 가방값을 줬다고 얘기했죠. 아,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네. 이건 또 우리가 청와대에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돼요. 네. 이 정치자금법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공직자인 그리고 정치인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러면 청와대가 최순실 씨한테 뭐 지급을 했는지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은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 많이 강조했는데 네. 가격은 고사하고 일단 공개된 옷 가방만 해서 지금 3, 40개 옷이 지금 100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공개되지 않은 옷이라든지 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숫자가 얼마나 될지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그걸 시민 네. 서민들이 알 경우에 과거에 이제 뭐 비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필리핀의 이멜다 회사가 구두 모으는 게 취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3,000개고 속옷이 4,000개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저 많은 옷 100벌 몇백 벌 되는 옷을 네. 한 번 입고 많은 건지 그다음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저 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들은 영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부인들도 이제 옷을 이제 왜냐하면 또 옷을 똑같은 거 입으면 또 누구 뭐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바꿔 입고 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런 건 어떡하지? 여성 대통령 처음 맞았는데 옷도 많을 것 오늘 같고. 고영태 씨는 대통령이 순방 때 입었던 옷을 네. 다시 국내에서 입은 적을 봤다고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결국 누군가 좀 주거나 팔거나 뭐 그런 겁니까? 글쎄 내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협찬 회사가 있다면 네. 연예인처럼 잠깐 입고 다시 되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매번 구입한다면 참 그건 많은 그 예산 낭비 네. 측면이 있죠. 지금 의상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옷 전문으로 만든 그 의상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그 문제 청와대 행정관 두 사람을 수족 부리듯이 한 거기서 옷을 만든 걸로 보이죠. 네, 여기 있죠. 네, 바로 저 여기서 장면이. 지금 옷도 만들고, 그렇죠. 부속실의 비서관들, 행정관들 다 이곳에 가서 최순실 씨가 진두지휘하는 옷 제작한 것, 뭐. 그런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네. 저 영상을 이미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에 한 언론사에 갖다 줬는데 네. 그때만 해도 언론사 입장에서 기자들 입장에선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최순실 씨는 아마 지목을 해서 네. 아, 저 사람이 최순실이구나는 알았을 것 같은데 네. 나머지 그 행정관들은 네. 아마 기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청와대 소속인지 몰랐으니까 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때 정윤회 문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청와대에서 이게 찌라시로 만드는 과정이라 사실은 저걸 바로 보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 박관천 경정이라는 청와대 경찰 출신의 행정관이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 그랬던 직후거든요.
이게 뭐 지금 가서 다 결과로는 굉장히 아쉽지만 뭔가 그 당시에 뭔가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법한 분위기. 예,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언론에 공개된 걸 했으면 큰 주목을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마다 비선 라인의 개입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 했으면 아마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매일 산처럼 눈덩이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제야 저게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죠. 그때 보도가 됐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지금 아마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 청와대가 조치를 취해서 차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죄송한데요. 그보다 더 나쁜 경우는 수면으로 밑으로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훨씬 더 무섭게 진행됐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공개가 안 된 게. 또 하나요. 오늘 저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자,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이 차관이 최순실 씨의 몸종과 같았다. 수행비서와 같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소개합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자, 뭐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정부에 들어와서 차관 역할을 했습니다만 김종진은 저런 진술 나올 정도로 진짜 행동을 했던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마치 수행비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고영태 씨가 말을 했는데요. 뭐 최순실 씨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은 저렇게 비치도록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김종 차관이 여러 가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권 사업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까? 인사라든지.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정말 추진했던 것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고영태 씨가 봤을 수 있죠. 어떤 행동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김종 차관 저도 이제 국정조사 장면 봤는데 답변을 대체로 안 했지만 답변할 때도 절대 고개를 들지 않는 모습.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요, 저 참석한 증인들 중 보면 고영태 씨 표정이 가장 담담하고 안정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음속으로 하게 막 굳게 마음먹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담담하게 말은 터놓았지만 그 표현들이 감히 어떻게 그 면전에서 수행비서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건 아주 작심하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참 틀어진 이유가 최순실과 고영태가 보면 과거 돈 문제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아지 때문에 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맡겼는데 고영태가 그걸 보호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서 싸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 강아지가 아니었더라면 최순실 사태가 의외로 소리 없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이었습니다. 김종 차관, 정말 국회에서는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있었고, 그때 정유라 씨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야당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 승마대 문제. 채점의 문제. 그때도 저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속기록에 나와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야당 문제 제기가 상당히 어떤 제보를 바탕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당 의원 일부가 정유라 실력 있는데 문제냐 했는데 김종 차관이 정말 실력 있는 선수라고 아주 당당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저런 표정은 아마 일부러 좀 저렇게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자기가 차관된 다음에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이제 김기춘 실장이 소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은 오늘 밝히질 않았어요. 한 지인, 그 지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궁금증을 더하게 했는데 오늘 거의 모든 문제를 김기춘 실장이 예컨대 장유라 씨 잘 돌보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답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궁금증만 계속 오늘 좀 증폭시킨 셈이죠. 그 김종영 차관이 마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동문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평가를. 이제 저보다 연 아래인데, 그래서 보니까 평가가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상당히 활발하고, 네. 뭔가 누군가 부탁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해줄 정도로 아주 화통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한번 권력의 길로 잘못 들어가면 저렇게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3년간 문체부 차관을 3년 했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장수한 차관이었습니다만 권력에 길들여진 그 과정에 결국 자신의 추락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차은택 씨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어제 나왔던 경호처장 얘기랑 오늘 나온 증언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제 소개해드렸었죠.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그냥 프리패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제 경호처는 이 차은택 씨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 차이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최순실 차은택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에 두세 번씩 늦은 밤에 청와대 가서 있다 나온 적 있다 얘기했어요.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자, 이 보안 손님은 제2부속실인 안봉근 비서관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이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경호처장,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합니다. 맞죠?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 이 일주일에 두세 번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몇 번 정도 들어갔어요? 대통령을 뵈러 들어간 거는 보고 외에는 그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때 신분증 다 확인시키고 들어갔어요? 다 하고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관저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차은택 씨는? 저는 관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예,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차은택 씨의 얘기는 나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보러 본관에 간 거지 관저에 뭐 밤에 왔다 갔다는 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보안 손님,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 손님은 아니라는 얘기고. 근데 경호실 차장은 나와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보안 손님, 즉 대통령과 사생활과 관련돼서 아무 때나 프리패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안 손님 2명 있는데 하나가 최순실 씨고 네. 하나가 차은택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거짓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네.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자, 그러니까 아까 국정조사 답을 보니까 본관에서 회의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연풍문에서도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자주 갔었다, 10번 넘게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됐지만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있는 관저가 있잖아요. 거기엔 가지 않았다고 딱 얘기하는 거죠. 예, 저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 경호 책임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접.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통령 거의 24시간 수행했던 경호 책임자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관저에서 5년 내내 근무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죠. 아, 예.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원하면 극비리에 경호실도 모르게 출입할 수 있나?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되면 아, 절대 대통령이 원해도 안 된다. 불가능. 왜냐하면 오른쪽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관저가 있거든요. 그럼 관저를 들어가면 관저에 또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무슨 수문 제가 경호상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항상 차단돼 있죠. 그래서 거기를 차를 타고 대부분이 걸어서 가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마당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면 전부 경호실에 미리 연락을 해줍니다. 누가 왔는지를. 그 확인이 돼야 그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경호 원칙이. 그렇지 않으면 그 경호실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안 손님 하는데요. 이 보안 손님이란 용어 자체가 저도 대통령 20년 넘게 연구하는데 처음 용어일 뿐이지 조어일 뿐이지 보안 손님이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대통령이 몰래 경호실 모르게 올 수 있다 하면 그거는 바로 간첩이 마음대로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건 경호상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고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들어 속보가 있군요. 이제 현재 국정조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차은택 씨가 야당, 여당 의원들 질문에 김기춘,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군요. 예, 일단 차은택 씨에게 이렇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김기춘에 네.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네. 그리고 김기춘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네. 뭐 차은택 씨의 얘기가 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워딩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직까지는 저 속보로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최순실 씨와 김기춘 씨가 그렇게 알려진 것만큼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차은택 씨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해서 네.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직접 차은택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종범, 최순실 여원 관계도 보면요. 두 분이 직접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는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씨가 오늘 자신 있게 김기춘 실장이 네. 내가 연락을 했거나 통화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밝혀질 거 아니냐라고 네,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의 존재와 영향력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네.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보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게다가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네. 최순실 씨 정말 실세 아닙니까? 지금 네.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기춘 실장도 기춘대원군 네. 왕 실장인데 아마 권력의 어떤 알력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고 그때 정윤회 씨 문건 그 과정에서도 네. 정윤회 씨와 3인방을 비롯한 소위 십상시가 네. 김기춘 실장 그 소위 말해서 경질 네. 이런 논의도 했다는 거 보면 최순실 씨하고는 미묘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은택 씨 얘기가 최순실 씨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고집이 세다라고 말해서 마치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얘기 이번에 네 번째 소식을 통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